참 요즘 금융시장을 보다 보면요. 어려운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꼬인 실을 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 꼬인 실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시장 금리 급등, 이런 부분이 엮여서 그 실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그래도 이 꼬여 있는 실타래와 같은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작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이 점에 관해서 몇 가지 분석한 자료를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과 함께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이야기를 드리는데 앞서서 주식시장의 가장 큰 변수, 요 두 개가 계속 주식시장을 억누르고 있죠. 그리고 요게 더해서 우크라이나 이슈 등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 문제 등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시장금리 급등이라는 좀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부담스럽게 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 후에 물가 상승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글로벌한 상황. 그러다 보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요 단어를 많이 썼죠.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분들도 요 단어 은근히 많이 쓰셨습니다. 작년에. 트랜지토리. 그런데 이제는 쓸 수 없는 용어가 돼버렸어요.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상수화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정황을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상수화된 상황, 그리고 시장금리 급등, 양적 긴축까지 지금 이야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느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불안해요. 주식시장은 불안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채권시장이에요. 채권시장은 거의 패닉입니다. 패닉.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싶을 정도죠. 자, 미국의 10년 국채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요즘 급등 수준이에요. 2.77%까지 높아졌고, 요 수준은 3년 내 최고치입니다. 3년 내 최고치.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1년 해봐야 몇 퍼센트, 수익률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채권 금리가 갑자기 저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특히 만기가 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엄밀하게는 듀레이션을 감안해서 채권의 가격 변동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가 볼 때는 채권 금리가 한 1%포인트 바뀌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대략 계산입니다. 대략 계산. 만기를 곱해보세요. 10년짜리다? 그럼 한 10% 나오잖아요. 이 정도의 충격이 채권 가격 변동에서 나타납니다. 단 1년에 몇 퍼센트 벌려고 채권 투자하는데 저런 충격이 나오니 채권 시장은 거의 공황이고요. 이런 공황 상태가 있다 보니 주식시장 자체도 불안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가지 풍자 그림, 밈들 그거 보게 되면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만 신경을 씁니다. 이게 마치 수영장에서 부모님들이 애기 이렇게 다루듯이 인플레이션을 신경 쓰는 그러한 사진이 있는데, 옆에서 한 5살 정도 된 주식이라는 아이가 제대로 헤엄도 못 치고 버벅버벅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바다 깊은, 물 깊은 데 가면은 채권 트레이더가 해적 뼈다구만 남은 그 모습처럼 바다 깊은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금융시장이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채권시장까지 모두 불안감에 휩싸여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데는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돼야지만 되는데, 이게 꼬인 실타래입니다. 지겹도록 듣는 이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재재 가격이 급등한 현상 이후에 물가 불안 더욱 가중되고 있어요.
물론 원자재 가격 중에 상당 부분이 내려오긴 하였습니다만 그래도 불안불안합니다. 여기에 좀 뭔가 뭐랄까 마음의 위안 이런 거를 조금씩 찾아가는 듯한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게 또 찬물 끼얹는 사태가 벌어졌죠. 중국 상하이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도시 봉쇄, 도시 락다운,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고 이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요즘 인터넷상에 별별 현지 뉴스들 보다 보면 충격적입니다. 저기 상하이 맞나 싶을 정도의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수출하시는 지인분들 얘기 들어보면 상하이에 지금 배가 못 들어가서 지금 미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글로벌 물류의 허브인 상하이의 항구 자체가 뭐 배가 들어가는 것도 나가는 것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다 한다면 물류가 전 세계 물류가 비상이 걸리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생산자 물가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오늘 발표된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비 요게요. 이게 조금씩 이제 안정세로 들어가긴 해야 되는 시점인데 예상치 7.9%보다 높은 8.3%가 나오다 보니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 쭉 보시게 되면요. 뭔가 답답해. 이게 답이 안 보이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증시 등락을 보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좀 분석을 해봤어요. 어떤 분석을 해봤냐면요. 코스피 시가총액 100종목을 뽑은 다음에 시총 100종목입니다. 코스피. 자, 이 종목들 중에서 종목들을요. 그 PBR 순으로 해서 쭉 리스트업 합니다. 저평가된 순으로 쭉 리스트업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5등분했어요. 한 20종목씩 통통 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블록마다의 오늘 당일 등락률 평균치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PBR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된 수준이죠. 지금 이 자료가 제가 오늘 점심쯤에 계산한 값입니다. 점심쯤에 뭘 계산했느냐? 당일 등락률. 평균치를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PBR 최하위,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된 수준이 가장 낮은 종목 같은 경우 오늘 12시 정도까지 평균 등락률이 0.57%, 그리고 PBR 하위 두 번째 블록에 있는 것은 0.76%로 양호한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간 영역 있는 애들도 0.3%대 플러스로 해서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PBR 레벨 상위권, 여기서부터는 좀 비싸네 하는 종목들이죠. 낙폭이 갑자기 훅 꺾입니다. 자, 네 번째 블록은 마이너스 1.14%, 가장 최상위 PBR 레벨은 마이너스 2%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에서 뭔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크긴 하지만 무언가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지금 시장이 시장금리 급등, 인플레이션 우려, 요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주식시장 불안, 채권시장 아비규환,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고요. 반대로 고평가된 종목들, 어떻게 보면은 과하게 평가되었던 종목들은 금리가 상승하니까 예상대로 좀 힘든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요, 조금 더 시각적으로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자료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3개가 나와 있죠. 이거 이제 제가 또 따로 계산한 겁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코스피 100종목, 코스피 시가총액 100위권 종목들을요, 배당 수익률 기준, 그리고 PBR 기준, 그리고 퍼 기준으로 뽑은 다음에 이걸 이제 퍼 기준으로 리스트업 정렬한 다음에 20일이 아니고 20종목씩 평균해서 이걸 이동 평균화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료가 나오냐? 자, 우리가 앞서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자료는 제가 한 3시 정도에 다시 계산한 자료예요. 그랬더니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저평가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제법 높은 플러스지만, 고평가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줄줄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PBR 기준뿐만 아니고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도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익가치 기준 저평가 여부인 퍼 레벨에서도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 참여자들께서 시장을 보실 때 아주 중요한 실타래를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시장금리 급등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 그 이전에 과하게 평가되었던 종목들을 재평가하면서 좀 냉정하게 멀티플,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냉정하게 내려갈 수 있지만, 이에 반해서 그 이전에 상대적으로 좀 박하게 평가받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거나 아니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여지들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모습은 한편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 여러분들 니프티 50 장세 많이 들어보셨죠? 니프티 50. 이거 악필입니다. 요게 이제 미국에서 60년대 말에서 70년 초에 니프티 50, 맵시 나는 50개 종목 해가지고, 가는 종목만 가는, 끝없이 날아가는 이러한 장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한국판 니프티 50는 뭘까요? 이런 식의 용어가 쓰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70년대 초반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가 파동, 원유 파동, 인플레이션 팍팍 올라가죠. 자, 그 시절에 이 니프티 50는 70년 초부터 해서 폭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들 종목들의 낙폭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대표 지수들, 지수 자체를 끌어내리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말았죠. 하지만 그 기간에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오히려 올라갔었던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어쩌면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시장금리 급등, 이러한 부담이 시장에 지금 가득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힌트를 이러한 부분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실마리 찾으시면서 성공 투자의 길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힘차게 화이팅!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